이재명 대통령이 또 뭘 고자질하셨냐면 4월 24일 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한국신문상이라고 한국신문협회에서 주는 제일 큰 상입니다. 이 상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를 연속 집중 취재 보도했던 동아일보한테 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뭐라고요?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대로 고자질한 이유는 이게 대통령 개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고 있던 것처럼 대선 후보의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요새 난리더라고요. 조선일보하고 이쪽 세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X를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뭐 집중적으로 이제 반격을 하려고 뭐 빌드업을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이거 우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다 희석시켜버리고 대장동 이거 다 가짜라는 거야? 아 이거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몰아가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김만배가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은 이재명 도지사 거다. 인 것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녹취록이 없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없어 녹취록에. 그리고 이 김만배가 얘기했던 그분은 다른 무슨 모 대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동아일보도 인용 보도를 할 거면은 그 인용의 원천이 되는 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상을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단독이라고 저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다 사소한 뭐 우리가 먼저 아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건 단독이라고 걸었어요. 왜냐하면 네. 근데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수상 취소 반납. 그리고 사과 및 보도 정정. 사과 및 보도 정정은 지난번 SBS 그알 사태 때 보셨던 것처럼 찔끔찔끔 하고는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수상을 취소 반납하라는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신문 언론 기득권의 총화가 바로 이 신문협회입니다. 신문협회에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다 취재를 했어요. 그 대통령은 밝히기를 요구하고 계신데 제가 이게 뭐 궁금하네요. 뭐 국회를 통해서 입수한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참여했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준희 한국일보 발행인이었죠. 그다음에 관훈글럽 총무 고정혜 씨,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원. 이 한국기자협회 김동원 회장 같은 경우는 애완견 발언했을 때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하라고 대통령 압박하는 맞습니다. 성명을 주도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지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찬영 씨, 한문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 서양원 씨, 한국언론학회 회장 이준용. 이 사람들이 심사비를 50만 원씩 받고 참여해서 연명으로 다 사인한 내용에 근거해서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어진 상이 뭐냐면 2023년 한국신문상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기득권 신문 업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엑스파일 보도. 그러셨겠. 근데 받고도 상금이 남죠. 없었어요. 그냥 트로피만 주는데 이건 상금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충격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대통령께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아일보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대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고 사과하려면 반납하려면 밝혀야 되잖아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전체적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사실은 강도 높은 요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살펴봐 드리면 당시 지금 대통령이 기자상 취소하라고 요구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대체로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악의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와. 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이재명 재선 운동에 썼을 가능성. 이 가능성 가지고 기사를 쓸 와.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3억은 어디다 썼는지 조작이잖아, 이미 거기요. 다 나왔어요. 국정조사 때. 그러니까 예. 유동규 이재명 비겁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 싶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를테면 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계공 불리한 수익 배분 사전 승인 검찰 진술.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 측과 사전 연습 후 이재명의 유리한 증언. 그리고 검찰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 약속 보고받고 승인. 뭔 개소리입니까? 그리고 아주 또 결정적인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인 그분 것. 그런데 그 당시에 무시하다. 한국신문협회 뭐라고 했냐? 이 심사위원회 조금 전에 제가 명단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팩트라고 윤색해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에 그야말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관련해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보도 수상 취소 언급에 노골적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들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취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한국신문상, 이달의 기자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우리 혈세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심사위원들 거마비 50만 원씩 받았다. 그 다음에 신문상 같은 경우 상금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금을 어떻게 불출해 주느냐 이렇게 불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 언론진흥재단 이거 정부 광고 대행해 주면서 커미션 10% 떼가지고 1,500억 정도를 가지고 네.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기자협회에다가 한국기자상 한다 그러면 3,500만 원. 그다음에 뭐 상반기 이달의 기자상 4,500만 원. 그 하반기까지 하면 9천만 원이네요. 이런 거 그냥 달라면 그냥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줬냐? 사업기간이 26년 3월부터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김효재 이사장과 그들의 이사들이 사전에 결정하고 나간 겁니다. 돈 달라는 데다 주고 지금 나갔거든요. 그렇군요. 김효재 이사장 그대로 있지만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신문협회 같은 경우 아예 돈 달라고 이렇게 요청서를 보냅니다. 지원금 주면 우리 이렇게 쓸게 하면서 신문협회상 상금 300만 원, 신문상 2천만 원. 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5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 나눠준 거예요. 네. 이런 거 딱 달라니까 바로 또 윤석열 때 임명한 자들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대통령 연맥이고 진짜 그야말로 악마화하는데 앞장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아무런 반성 없이 집행해 줬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26년 단체 지원 1차 공모 선정 내역 통지 한국기자협회. 이렇게 해서 보내줬죠.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였군요. 그럼요. 한국 기자상입니다. 착잡합니다. 기자협회 방금 보셨던 신문협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이 지급이 된 자료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하면서 특히 레거시, 보수, 소위 말하면 재생 매체 위주로 집행되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 사실 우리 허지영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유튜브 매체들 그다음에 우리 뉴스타파 같은 대한 매체들이 정말 시대를 바꾸는 특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누가 상을 줍니까? 지네끼리만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언론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시고 10개월이 되도록 언론 예. 재단 최근에 이제 이사들이 3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그분들이 뭘 하게 될지 깜깜무소식인 상태라서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렇죠. 허재영 기자가 네.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CBS 쌍방울 대부 커넥션 의혹 보도로 2년 연속 한국 기자상. 이거는 이제 신문협회 말고 기자협회에서 2년 연속 상 준 거죠. 그리고 보통 관훈 언론상, 올해의 방송 기자상 등 주요 언론상 연이어 수상. 한 군데에서 상 주면 다 돌아가면서 다 받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도 이제 조작으로 거의 다 드러나고 있고 이 대장동 사건 수사도 조작인 것이 많이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CBS, 동아일보 사실 이제 자체 내부 감찰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언론사들이. 그리고 이 얼마나 근거 있는 보도였는지를 소명들을 좀 해서 이게 작정하고 가짜뉴스 쓴 건지 아니면 제보자들이 기자들을 농락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서 당연히 네, 기자상은 취소돼야 되고 언론사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예전에 이제 80년도인가 그때 필리처상 받았던 어떤 유명한 상 받았던 기자가 그 가짜뉴스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무슨 뭐 필리처상 뭐 협회에서 뭐 조사한 게 아니라 이거 자기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야. 내부에서 상까지 다 받았는데 그 기자가 좀 이상해 보여서 자체 감찰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뭐 마약 그런 것 때문에 3대 마약 저소득층 가정 3살짜리 아이까지도 마약에 중독되고 이러는 저소득층이 마약이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를 폭로한 80년대 그 뉴욕에 무슨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 가짜로 드러나서 신문사가 사과하고 당연히 필리처상도 취소되고 해당 기자는 책임지고 회사를 떠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의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감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CBS 해당 기자들 상대로 조사를 정확히 해야죠. 제가 그 이 이슈 관련돼서 이게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제일 분통 터지는 게 저희 이낙연 측 인사였던 이 남평호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민정수석이었나요? 예. 그렇죠. 그분이 스스로 밝혔잖아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내가 최초 제보자다. 대선 캠프 운영하고 있는데 대장동에 한 원주민이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제보를 하길래 내가 뭐 한 2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낙연에게 보고는 안 하고 내가 그냥 언론에 제보를 해버렸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뒤에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그 뒤에 이제 정말 그 비판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또 발언해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 묻냐. 범죄 때문에 대선 패배한 건데 전혀 안 굽히거든요. 이분이나 이낙연 전 총리는 진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는데도 진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경기경제신문인가 맞아요. 인터넷 신문인데 네. 그냥 설이 있다 정도였어 신문. 더구나 내용도 팩트도 없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분탕치라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대장동 그분 최초 동아일보 보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그것도 거의 설 갖고 보도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라고 한다. 한번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 대장동 그분 그 보도도 뭐뭐인 것으로 이 뭐 그분이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뭐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러니까 그냥 전해졌다도 아니고 뭐뭐라고 한다라는 건 정말 그냥 딱 봐도 법조 팀장이 검찰 방에 불려가서 어디서 듣고 왔구나. 기자들은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고 그분은 누구입니까? 문제 제기가 시작됐고 이걸로 기자상이 받은 겁니다. 근데 뭐뭐라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국신문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당시 심사위원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학회 그리고 뭐 한국 기자협회 등을 대표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문 편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언론 귀족들 기득권이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동아일보 하나 반성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참 섬찟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싸워야 한다. 맞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장 네. 지금 후보로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전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란의 구조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기사 또 이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물론 정말 언론의 기능에 충실한 멋진 훌륭한 기자님들 계십니다. 그 기자님들이 저를 살리셨고요.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아닌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기득권과 결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기능하면서 시민들의 전체 의사를 잘못 호도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김상욱 TV 계속 강조하고 그쪽에 올리는 이유가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에서 일부 신문사들과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전쟁 안 치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손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손 잡지 내용 않을 자체도 겁니다. 사실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공격의 그 모멘텀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이는데요.